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 진건지구를 비롯해 올가을 수도권에서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분양 물량은 서울과 인접하거나 서울로 진입하기 좋은 교통망을 갖춘 단지들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선정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실제 올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부산과 고양 등이 파리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적용 지역을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 발표 후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피해간 평촌, 일산 등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공개하며 경고장을 던진 만큼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수차례 도전 끝에 사실상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15층 30개 동 3,930가구의 아파트로 구성된 잠실 주공 5단지는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과 아파트 6,400가구의 레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을 떠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값싸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경기도 새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사람들 중 97.2%에 해당하는 13만여 명이 경기도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리 대책 후속 조치를 앞둔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분당과 대구의 상승세 여파로 하락이 줄어든 주춤한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 이후 서울과 부산, 세종 등에서는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군과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로 이 건설사가 잠시 밀어놨던 분양 계획들을 이번 달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에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서 민간 아파트 청약에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번 달부터 청약 요건을 강화한 주택 공급 규칙이 시행에 들어갈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먼저 체크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또 이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을 분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이달 전국에서만 총 2만 2천여 가구가 분양이 되는데 이 중에 일반 공급되는 물량이 17,500여 가구나 됩니다. 네. 또 강남이나 강북, 이 알짜 단지에서도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가을 분양 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약 가점제라든가 바뀐 제도들이 많아서 체크하셔야 될 내용들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현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8.1 대책 이후에 분양시장 자체가 100% 이제 가점제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비 입주자도 가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냥 추첨을 했는데 무주택자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초동 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청약 같은 경우도 주택 공급 입법 예고가 2017년 9월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 통장 가입 후에 2년으로 이제 강화를 한 겁니다. 이제 예전처럼 프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점제도 이제 75%에서 100%로 바뀌었죠.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로 취득할 수 있었던 25% 물량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현재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가지고 미계약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를 이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비 입주자가. 그런데 이제 이 예비 입주자도 가점제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을 허위로 입력했을 당시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지금 그 미계약 포기 이제 고의로 미계약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넘기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추첨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로서는 예비 입주자 선정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것만큼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를 한번 엿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어디가 요즘에 이제 분양을 또 이제 스타트 할 것이냐 올해 보시게 되면 강남에 대한 분양 스타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라 그래가지고요. 서초구 서초동 1582번지 일대를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지금 이제 단일형 80제곱미터짜리 318가구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금 분양을 합니다. 뭐 반포대로하고 인접돼 있고 검찰청도 있고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서초역도 있고 3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데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물론 이제 이 분양 가격이 얼마가 오픈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사실은 미분양이 날 것도 같고 잘못하면 안 될까봐 지금 살살살 가격을 많이 높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동이죠. 개포동 시형 아파트. 지금 이제 여기가 208가구가 일반 분양이 지금 스타트를 합니다. 뭐 입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블로그 같은 데 가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써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안 DMC 남가자동입니다. 남가자동. 남가자동도 517가구 뭐 들여다 볼만 합니다. 뭐 가격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장안동 태영대시양 동대문구 장안동도 요즘 이제 난리죠. 전체가 다 이제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거기도 뭐 174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이라 그래서요. 면목동도 지금 스타트를 하는데요. 면목동도 지금 이제 나옵니다. 면목동이 사라졌네요. 지금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 면목동이 다시 살아났네요. 컴퓨터가. 자, 그래서 면목동에도 237가구가 지금 이제 분양 예정이 있고요. 우리 고덕 쪽에도 지금 이제 아르테온이라 그래서 상일동 121 고덕 3단지 재건축이 지금 이제 1397가구, 꽤 많은 가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또 개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백화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케아, 코스트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 분양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신길 9구역 힐스테이트도 지금 영등포 신길동이죠. 신길 뉴타운 쪽에도 지금 이제 691가구가 지금 분양을 스타트 한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지역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 상계동에도 지금 이제 지금 꿈의 그린이라 그래서 80가구 정도 나올 거고요. 응암동도 뭐 324가구. 이 안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강북에서도 이렇게 올해 나오기도 하고 강남에서도 지금 나오기도 하고 지금 올해 분양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이제 뭐 원래 주변이 뭐 한 2,500대인데 혼자 2,800대 나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얼마에 오픈하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또 얼마 오픈되는지 잘 지켜보셨다가 요렇게 요런 물건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가격 오픈을 하거든요.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얼른 보고 주변보다 시세가 이제 어떤지 체크해 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무주택자 가점주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 이제 추첨제가 사라지고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정말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도 이번 가을 알짜 단지들이 많이 분양이 된다고 하니까 추후 공개되는 그 분양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잘 판단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가을 시작된 분양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대기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두산 2차 트레지움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이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현재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트레지움 2차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바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운 좋게 지금 이제 상도동 쪽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시장의 변화와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우선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장승배기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도동의 어떤 그 이쪽 동작구 이쪽의 어떤 특성은 뭐냐면 구축 주택이면 구축 주택일수록 자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서 빠지는 성향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신축 주택이면 신축 주택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신축으로 옮겨 타는, 얘가 옮겨 타면서 얘도 좀 치고 올라와 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구릉지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잘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고, 신축으로만 계속 갈아타기를 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지역 특성상. 이쪽 네. 지역에서 원래는 엠코타운이 1등이었죠. 원래는 엠코타운이 이쪽 지역에서. 뭐 지금도 1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면서 신축 주택으로 몰리는 것과 원래 모였던 그 특성과 우리 전화 주신 분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좀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기 트레지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뒤쪽으로 행정타운이 들어가죠? 네네. 네, 알고 계시죠? 거 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노량진은 상업지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그 비싼 땅에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좀 저렴한 데로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쪽으로 행정타운, 뭐, 보건소, 뭐, 해가지고 구청 다 옮깁니다. 옮기면서 노량진은 상업지화 아예 시켜버리고, 그리고 여기로 옮기면서 이 동네 레벨이 완전 달라지겠죠? 2019년도 이제 스타트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제 자리 잡겠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MOU 계약까지 다 체결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아이고 뭐니라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여기에 바로 여기에 이제 영도시장 쪽에 들어갈 건데, 그죠? 얼마나 네네. 좋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당장에 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예, 네. 그리고 2020년도까지 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현재는 네. 이쪽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이게 특이하게 집들이 지금 8억대 이상 30평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네네. 물론 이제 흑석구역으로 가면서 뭐 한 10억 가면서 얘가 8, 9억대 기준을 맞추고는 있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가격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어떤 개발에 대한 뉘앙스도 같이 연결돼서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디예요? 저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바로 위쪽에 아유 지저분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동네가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현재 이쪽 시장이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그런데 이제 어떤 그 1만 명 이상의 그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 구청이나 이런 행정청이 이쪽으로 들어서면서 이 동네의 레벨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까지 팔아야 된다. 어디 이사 가시더라도 전세 놓고 가야죠. 그래서 네. 우리는 매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네네, 미래가치 감사합니다, 높은 대표님. 네,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20년까지는 최소한 이 매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또 내가 투자처로 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도 궁금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신하선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강서구에 염창동에 태진한솔 아파트 24평에 지금 보유 중에 있는데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송파구에 있는 가락 산익맨션 30평대 거기가 지금 재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하고 네. 그 24평을 매도를 하고 거기 30평대로 가도 되는지 하고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태진 한솔 아파트 24평형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네네. 좀 매도를 하고 송파동에 위치한 가락 삼익맨션 좀 재건축 투자 겸 거주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그 네.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끝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갈아타기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네. 저희가 그냥 염창동에 그 24평형을 지금 보유한 지가 한 10년 좀 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근래 그래서- 들어서 조금 빚보셨어요, 그죠? 그동안에 네? 큰 차익이 없다가.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최고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고점? 네, 알겠습니다. 최고점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그러니까 그 향후 이거를 매도를 할 때 언제 정도 매도해서 그렇지. 언제 정도에 가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태진 아파트, 태진 한솔, 요렇게 자리 잡고 있죠. 염창역 9호선 라인으로 연결이 쫙 되어져 있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근처를 살짝 좀 살펴보시면, 너무 키웠네. 잠깐만요. 자, 보시면,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근처에 동선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가 마곡지구거든요. 마곡지구. 네네. 그래서 마곡지구가 2020년까지 16만 5천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여기도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 지금 중요한 건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데 영참동의 장점은 뭐냐면 집도 집이지만 교육이 그래도 괜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가 이쪽 아,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랑
그리고 이제 아파트랑 대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사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근처를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 근처를. 그러다 네. 보니까 항상 수요자는 있어요.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근데 뭐 네. 남들 오를 때 같이 올라준 건 다행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집값이 점점 올라가지고 이렇게 밀려오다가 아직까지 16만 5천, 2020년에 이쪽으로 입주하는 마곡지구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가는 것보단 교육이랑 연계해서 열로 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사실은. 예, 교통편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항상 이쪽 이제 수요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하면서 집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밀려서 오게 돼 있어서 우리는 마곡지구 때문에 매도를 아직 하면 안 되는 걸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유, 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디로 움직이신다고 그러셨죠? 좀 전에 지도로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 예, 가락삼익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락 삼익맨션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쪽 지역의 좀 특성을 좀 보자면, 방해역에서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 가깝죠. 네, 네. 실질적으로 1등이 여기죠. 1등이 여기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라인, 잠시 1, 2, 3, 4, 5단지. 거기서 이제 5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송파구에서 완전 1등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가격이 여력이 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근처에 갈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딱 오금역이랑 방해역이랑 송파역이랑 요 가락시장역 여기밖에 없어요. 예, 거기가 집값은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해서 학교 교육까지 다 마치면서 그러면서 또 송파구 근처에 또 올림픽 공원까지 있어주고 하는 이런 곳, 전철역도 있고 한 곳, 이렇게 다 자리 잡혀 있는 곳, 뭐 길 건너면 가락시장도 있고 뭐 좋죠. 여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선정은 상당히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재건축부터 해갖고 연한이 된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전철역 가까운데 이 근처에 어떤 아파트를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이동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거리가 됩니다. 방이동도, 시장 방이 먹골 쪽이. 그러면서 이제 관광까지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업지도 형성이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이 점핑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한전부지 연결해가지고 관광 연결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씀 하나 드리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삼익 아파트 뭐 전철역 가까고 학교 있고 뭐 다 괜찮아요. 재건축까지 바라보신다고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깔고 앉아서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용적률이 한 178%인데 여기 근처에 보시면 송파, 한양이 160% 얘보다 훨씬 낮은 퍼센트, 168%인가 그래요. 그래서 낮은 퍼센트를 갖고 있으면서 가격은 뭐 한 4, 5천 차이가 나겠지만 지분이 18평 되고 얘는 15평 정도 돼요. 그러면 송파, 한양이 훨씬 더 낫단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가락 삼익보다 근처에서 네. 근처에서 이제 뭐 용적률은 어떻게 되냐, 지분은 어떻게 되냐를 한 번 더 다른 주택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얘가 살기가 전용이 좋다 그럼 이제 보통 한 10년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주택이 지금 사서 이쪽 주택 등기 치고 할 때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이 2017년도 9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 치고 2년이면 뭐 10월, 11월경에 등기를 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 지금 사신다고 하면. 올해 말 지나가시게 되면 조금 가격 더 올라가요. 못 사실 거예요. 이주세대 때문에. 예,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럼 그쪽을 전세를 놓고 이쪽을 사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2017년이죠? 2017년. 네, 2017년. 18, 19, 20. 2020년 12월경이면 그쪽 가격들 많이 그래도 몇 천이라도
뛸 거니까 아. 얘는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지고 가고 2020년, 그러니까 3년 되기 전에 먼저 주택 팔고 그리고 이쪽을 지금 사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예. 그러면 지금 태진한솔에서 30평대 가는 것보다 지금 송파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걔도 팔지 말고 전세 놓고 나중에 파시고요. 나중에 아, 파시고 자금 네. 여력이 안 되면 움직이시는 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집도 만약에 이사를 원하신다면 꼭 전세를 두고 송파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좋은 재건축 투자 물건들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또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녹본동 북한산 프로지 아파트 84제곱미터를 네. 2015년도 8월 분양받아서 실거주 중이고요. 네. 이게 항구 전망이 궁금하고 또 노후 대비 투자 목적으로 한남 뉴타운 3구역 대지집은 네. 7.5평 다세대를 올해 17년 4월 매수하였는데 항구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3년 이내 북한산 푸르지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한남 뉴타운 보유주택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은평구 녹번동의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84제곱미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투자 목적으로 또 한남 뉴타운에 7.5평 네.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 두 개를 네.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지 이 세금 네. 문제까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 네. 의견 좀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원래 세금은 세무사분들하고 한 세 군데 이상 가셔서 상의를 좀 해보시는 걸로 일단 얘기 드릴게요. 이제 네, 저도 네.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우선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무사 하시는 분들한테 한 세 군데 이상 들리셔서 상담하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북한산 푸르지오. 네, 너무 뭐 공기도 좋고, 요즘 주택들이 워낙에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이쪽 지역에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지역 중에 이제 북한산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힐스테이트, 녹번, 이쪽도 이제 곧 입주를 하고, 여기도 이제 주택 재개발도 개발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 지도상에도 나와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초등학교가 2018년도 9월에 예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로 인해서 집값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네. 있으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요걸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좀 지저분했던 골목들이 깨끗해지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물론 전철이 더 멀어요, 얘가. 그렇지만 얘로 인해서 같이 대단지에 대한 그림을 더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면서 집값이 상당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얘네 들어가면서 더 깨끗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근처에 보시면 뭐 병원도 있고 살기는 상당히 좋고요. 뭐 이제 이 주변에도 뭐 혁신파크 뭐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의 삶의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네. 당장 초등학교 일단 들어갈 때까지는 매도 안 하시는 게 낫고 얘도 이제 내년에 이제 여기 주택 재개발 요 밑에도 입주하고 하면서 동네가 조금 더 골목 자체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 예. 그러면서 아주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내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일단은 매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 입주할 때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동네가 더 좋아진다는 거 일단 하나 말씀드려서 당장은 팔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네. 이제 세금적인 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세금 부분을 정리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한남 뉴타운 네. 그쪽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일시적 2가구 상태거든요. 한남동을 지금 언제 하신 거죠? 매입을?
올해 2017년 4월 달에 매입했습니다. 4월에 매입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북한산. 어떤 거요? 북한산. 푸르지. 2015년도 8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2015년도 8월에 입주하셨고 예. 등기를 이때 쳤다는 얘기죠? 네네.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 5억 1천이었습니다. 분양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시세는요? 시세는 지금 한 6억 5천 나갑니다. 6억 5천. 어쨌든 1억 이상 올랐네요. 그죠? 네네. 네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남동을 입주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입주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입주할 계획은 없고요. 네네.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인데 여기서 세금 혜택을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 일시에서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북한산 프로젝트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한남 뉴타운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가져가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한남동을 임대사업자를 내겠다? 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겠다? 한남동을? 네네. 면적 6억 이하짜리예요? 지금 현재는 6억 이하입니다. 공시 가격 85제곱미터 이하고? 네. 네네. 임대사업자 내셔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네네. 장기적으로 얘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치고 원래는 이게 좀 일찍 얘기를 준공공 임대를 하게 되면 100% 감면 제도가 있어서 그걸 네네. 또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75%까지 70%까지 준공공 임대를 이용하시면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예. 이제 법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각 관할 부서에서 등기과 다르고 그리고 이제 세무에서 바라보는 거 다르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공사 기간 외의 기간을 다시 임차를 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네네. 아니라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임대사업자 내셔서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임대사업자 내시면 안 돼요. 참고로. 프로지오는 네 중간에 지금 1억 몇천에 대한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지오를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1억 몇천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가 나중에 발생을 해요. 단지 주택이 단 두 개일 때 3년 안에 얘를 그때 당시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초이스 해도 돼요. 주택이 더 늘어나면 안 되고 두 개였을 땐 임대사업자를 냈어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만 한남동을 놔두고 프로지오를 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임대사업자를 내도 주택이 딱 하나다. 일시적 2주택 상황이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네. 지나갔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 양도세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임대사업자 예로 내는 건 찬성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정리해드릴게요. 예. 네. 한남 네. 뉴타운 전망은 괜찮습니까? 뭐 지금 이제 가져가셔야죠. 등기 쳤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는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도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남 뉴타운 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자 내는 것도 장기간 생각하신다면 투자 목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전화 상담으로 도움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신한선 대표님께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뭐,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보시고, 또 미래에 퇴직하셨을 때 수익형도 보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오셨던 분들이 대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못 들었던 세미나예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을 스타트할 때 시작하시면 늦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약간 저조한 현상일 때 준비를 하셨다가 팡 하고 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실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어요. 네, 신한선 대표님과 함께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와 예약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 부활로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려면 최근 3개월간 올랐던 이 물가의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2배 이상 올라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 강남 아파트가 가격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강남에는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대표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급 아파트들 강남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투기 세력과 가격 상승과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주택의 재질을 고급화시킬 수가 없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급 브랜드에서 이렇게 점핑될 거 요 정도는 점핑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강남은 어쩌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논이 있어서 오늘 한번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택지비 플러스 표준형 공사비 지금 현재 평당 6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산비를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반포 쪽도 뭐 지금 뭐 4,300대 사실은 뭐 5천만 원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4천만 원 후반대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분양 스타트를 하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인근 단지 시세보다는 한 5에서 10% 가격이 좀 더 다운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기회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가볼 수 있겠죠. 이제 교육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강남은.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3개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10% 이상 상승했느냐. 분양 가격은 지금 이제 없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를 했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3개월 동안 200% 이상 증가했느냐. 최종 판단을 다 더해봐가지고 하는 였죠, 원래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선정 기준이 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데, 3개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를 한번 체크를 하고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거, 그리고 직전 2개월간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10대 1 초과, 3개월 주택 거래량이 20% 증가, 좀 까다로워졌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려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더 까다로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지금 연간 아파트에 대한 강남권 재건축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요즘 관심 많아요. 강남권 재건축에 뭐 로또 아파트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말들이 많은데 분양 적용 시 분양 가격이 얼마나 그럼 낮아질 수가 있느냐에 대한 살펴보게 되면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실제로 2007년도, 2014년도쯤에 이제 있었는데요. 주변 시세에서 5에서 10% 수준으로 분양가가 가격이 책정이 그때 당시 됐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5% 10%면 그래도 꽤 높은 거죠.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시죠? 레미안 대치팰리스 2013년도 10월경에 그 옛날 그 청실 아파트인데 3.3제곱미터당 2,700에서 3,5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 시절에 상당히 가격대가 좀 저렴했던 상황인 거죠.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인근 단지나 시세나 조합에서 추진하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5%에서 10%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재건축 단지 시공사와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 가격 하락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형성을 얘기하겠죠. 프리미엄이 그만큼 일어날 거다.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사비가 정해지면은요 재질을 뭐 최고 좋은 거를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반포주공을 1단지를 한번 예를 들자면 입찰 시공사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4,910만 원 기준으로 한 분양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조합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또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또 다른 시공사는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최대한 우회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하겠다. 뭐 요즘 뭐 시공사 보증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해서 지금 강남이 이렇게 하겠다.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 복구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제 적용을 하려면 그러면 강남이라든가 어쨌든 다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려면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11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가정을 하게 됐을 때 8월에서 10월 지금 이제 8일 대책 나왔잖아요. 8월에서 10월 3개월 동안 가격 상승률 기준이 분양가 상한제의 첫 지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강남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죠. 8일 대책 이후에 거래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은 8일 대책 이후에 집값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용해서 빠질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방송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자꾸 나가면 그 기준을 또 바꿔버릴까 봐, 정부에서 바꿔버릴까 봐 또 걱정은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강남이 그러면은 집값이 얼마나 8월달, 9월달 사이에 변화가 있었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뭐 0.7%, 0.41%, 0.59%, 0.8%.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초구 0.41%, 뭐, 말씀드린 것처럼, 0.3%, 강남 4구가 상승률이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9월과 10월에도, 실질적으로 한 1%가량 뜨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5월, 7월에서 0.7%여가지고, 이제 추석에 대한 부분이 가만히 좀 돼서, 집값이 8월에서 10월 사이 1.4% 올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 또 주장이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10월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입주권, 분양권 하는 데하고 재건축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기회가 돼서 분양가가 낮게 만약에 쏟아지면 빨리 한번 가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네, 오히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집값이 주춤했던 강남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그곳에 실수요를 원하시거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행동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신다면 더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전화 연결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같이 살펴볼까요? 마곡 옆에 가양동. 네. 거기 상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전망하고요. 네. 보유를 더 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네. 마곡 옆에 강서구의 이 가양동의 이 상지 아파트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어요. 네, 전세를 주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과연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강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물건 사신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곡지구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곡지구가 있는데 이 마곡지구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16만 5천 이상의 인구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해서 그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곳에 이제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풀어가지고 개발도 좀 하고 있고 주변이 점점 더 이제 자꾸 환경이 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 사실 하나가 LG부터 해가지고 16만 5천의 인구가 마곡지구로 들어온다. 그 무슨 소리냐면 부동산 입장에서 보자면 매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주택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성재 아파트가 현재 모습으로 그렇게 썩 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네. 예, 이게 창문 열어놓으면 되게 많이 시끄러워요. 여기가 여기 실제 살고 있는 분도 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 주변이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얘도 여차여차 올라왔어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덜 올라오긴 했어요. 조그만 거고.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전세 가격은 아직 요만큼 낮아져 있거든요. 네네. 전세가 이제 점핑해서 돌아갈 때쯤 다시 본인이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많이 전세비가 올라갈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아직 전세가 한 바퀴 안 돌아갔고 원래는 한 7, 8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전세 매매가는 뭐 한 3억 막 이런데 전세는 막 1억 7천, 1억 8천, 1억 2천 막 이래요. 되게 네네, 낮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직 전세가 오르기 전에 집값부터 오른 거예요. 지금 전세는 2년이니까. 네네. 지금 그런 현상이 집값이 먼저 확 올라온 곳 중에 하나인 게 주변에 사다 갈 데가 없어서 다 이쪽으로 또 몰렸어요. 싸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거주하시긴 좀 그렇지만 투자해 놓으신 입장에서 봤을 때 워낙 주택이 부족한 입장으로 소형 주택으로 봤을 때 얘는 2020년까지 팔 일은 없다. 계속 가져가야죠. 이제 이왕에 사신 건데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올림픽대로 들어가다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기 좋아요. 네. 위치는. 그래서 이제 네네. 동네가 점점 또 좋아지니까 2020년도까지는 안 파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투자 근데 목적으로는 재건축은 안 될까요? 네, 재건축까지 한번 가능한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찾아보면 용적률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여기가 소형주택이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재건축까지 가시기 전에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조합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분위기는 엄청 뜰 거예요. 분위기는 만약에 재건축까지 간다 그러면 분위기 신나게 그 분위기 타고 이렇게 한번 본인은 손해를 안 봐요. 만약에 이게 한 5년 10년 있다가 재건축을 한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살 때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본인은 이미 낮은 가격에 샀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아파트까지 치고 받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네. 네. 기분 좋게 네, 투자 대표님 목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시다가 그때 또 재건축 논의가 된다면 저희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는 강동 명일동 전세로 있는데요. 네. 지금 좀 눈여보는 데가 둔촌동 미소지역 아파트예요. 네. 뭐 누구나 그런지 제 욕심인지 몰라도 학군하고 이제 애들이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그리고 남편 직장이 강남이고요. 네. 그래서 학군하고 이제 남편 직장 교통, 그리고 향후 집값까지 이제 3마리 토끼 다 잡고 싶은데요. 네. 네, 그래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명일동에서 살고 계시지만 좀 이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둔촌동에 위치한 미소지움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내 집 마련 이곳에 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아이들 교육,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집값 상승, 이렇게 3마리 토끼 얘기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둔촌동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한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옆에 봤더니 둔촌주공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네요. 둔촌주공이. 네,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렇죠.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하면서 주위의 시세가 3천에서 5천이 후딱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죠? 매매 가격도 치고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싼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사도 되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또 9호선이 내년에 이제 보온병원 쪽으로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라 그래서요. 네. 그 시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1월, 12월 달 가면 또 늦어요. 또 늦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변의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해맞이 공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9호선이 전철이 여기에 뚫리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이 이주하면서 집값이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올랐지만 얘의 특성을 보자 그러면 초등학교 잘 돼 있죠. 중학교 잘 돼 있죠. 전철 잘 돼 있죠. 공원 잘 돼 있죠. 둔촌지구 개발되면 훨씬 동네 깨끗해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도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얘를 샀을 때 강남 출퇴근하기 좋죠. 학교 잘 돼 있죠. 네. 집값 상승 여력 남아 있죠. 세 마리 토끼 잡으시는 거죠. 그럼 시기가 지금이 나을까요? 한 9월달 발표된 후에 9월달에 발표된 후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현실적으로 세미나에 한 60명씩 이렇게 오셔갖고 직접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사실은 사고 싶은 주택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자면 얘도 마찬가지인 게 이 둔촌주공이 나중에 개발되면 집이 한 10억 이상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요거 지금 한 30평대 6억 한 4, 5천? 거의 반 가격 수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 자주 나올 주택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얄층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잠깐 이렇게 심리적인 여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격은 시간을 보면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는데 되도록 12월 달 넘지 않고 왜냐하면 또 이제 또 이주 세대가 움직여요. 집값이 뭐 11월 달에 빠진다 얘기하는데 이주 세대가 움직이면서 본인이 집값 올라가는 거 직접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강남에 이주 세대가 또 5만 세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이 그렇게 빠질 일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도 보는 주택은 나도 보는 주택은 남들도 보기 때문에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잘 하셔갖고 되게 친해지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 있으면 주세요 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남들도 다 좋은 거 알아요. 네네. 저 한 가지 더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가 한 20년 정도 된 집인데요. 이런 집인지 아니면 분양을 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거는 복골복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네네. 네,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지로는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셨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12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좋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이 짧아서 늘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무료 세미나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한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고요. 바로 내일도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지하철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오후 1시에 선착순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와 함께 또 예약까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말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한선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 전화 역시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아직 궁금한 점 많이 남아 있으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을 날씨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